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SEO 테스트 용도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잠깐 운영을 했던 것만으로도 매월 50불 언저리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월 50불 가까이 나오는 수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SEO인데요. 워드프레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네이버의 웹사이트 영역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SEO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SEO를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실전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워드프레스는 개설을 한 상태여야 됐죠. 워드프레스. 그래서 저희는 오늘 SEO 요소 중에서 메타태그 최적화, 콘텐츠 SEO, 이미지 최적화, 이 정도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SEO에는 정말 다양한 게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메타태그 최적화요. 메타태그가 간단하게 뭘까요? 메타태그는 책으로 비유하자면은 책 제목이나 설명 이런 걸 뜻해요.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웹사이트가 머릿말, 제목, 설명 문구 이런 게 없으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정보가 너무 빈약한 페이지라고 인식을 해요. 오늘은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로그인이 됐으면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일반 탭에 가줍니다. 그 일반 탭에 가보시면은 사이트 제목이 있고 태그라인이 있습니다. 사이트 제목하고 태그라인 둘 다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이트 제목입니다. 왜냐면 태그라인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제목을 어떤 거로 짓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해요. 보통 브랜드명을 많이 하죠. 브랜드명을 많이 짓고 아니면은 앞에다가 핵심 단어들을 포함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정보 같은 거를 쓰려고 하는 블로그인 경우에는 생활 정보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적는 편입니다. 일반 탭에서는 이것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SEO 플러그인을 까는 거예요. SEO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스트 SEO가 있고 두 번째는 올인원 SEO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제일 유명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스트 SEO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요스트 SEO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그인에 들어가셔서 새로 추가하기를 누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깔려 있어서 설치하는 거는 알려드리진 않을게요. 설치된 플러그인을 가시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올인원 SEO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스트 SEO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스트 SEO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가야 될 거는 글마다 SEO를 심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포스팅한 글로 가는 거죠. 내가 포스팅한 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글 메뉴에 가셨으면 요스트 SEO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포커스 키프레이스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내가 핵심 단어로 생각하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로 했는데 이 키워드를 이렇게 적게 되면은 밑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스니펫 프리뷰랑 SEO 애널리시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별로 완벽하지도 않죠. 완벽하지도 않은데 어느 정도만 이 파란색 웃는 얼굴 표시만 돼도 충분히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SEO가 잘 충족이 돼서 이것도 안 지켜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파란색 얼굴만 표시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스니펫 프리뷰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웬만해선 그대로 두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해외 주식 사는 법, 미국 주식 사는 법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자. 세퍼레이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인서트 스니펫 누르면은 사이트 타이틀이라고 해서 사이트 제목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목이 너무 길어서 이거는 그냥 뺐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됐는데 원래 같으면 사이트 타이틀은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슬러그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핵심 단어를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 단어가 포함된 단어를 통해서 메타 디스크립션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 구글에서 검색을 했을 때 표시가 되는 거죠. 해외 주식 사는 법. 검색을 했을 때 맨 위에 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키워드가 경쟁률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SEO를 충족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애널리시스 리절트에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어요. 뭐 프로블렘이 있고 그 밑에는 임프로브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굿 리절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사실 프로블렘만 해결을 하면 돼요. 근데 아웃바운드 링크 이게 백링크라고 하는 건데 밖으로 나가는 외부 링크를 걸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되는데 조금 걸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합니다.
인터널 링크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널 링크도 사이트로 이동되는 그런 링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삽입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죠. 이런 링크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H1 태그 H1 태그인데 H1 태그가 지금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는 H1 태그를 한번 심어주는 거죠. 심지어 저번에는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출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헤딩 1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H1 태그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애널리시스 부분이 있는데요. 애널리시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이 본문 내용을 이 단어가 조금 포함되게 적으시다 보면은 이 군 리절트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군 리절트가 최대한 이 웃는 표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 SEO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SEO 타이틀, 슬러그, 메타 디스크립션만 채워도 제목이랑 설명 문구가 채워진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은 메타 디스크립션이 채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 태그는 제목 설명, 사실 뭐 다양하게 있긴 한데 이렇게 제목 설명만 설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절반 이상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컨텐츠 SEO인데요. 컨텐츠 SEO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 내용 있죠. 아까 얘기했던 SEO 애널리시스 부분에서 컨텐츠 SEO에 맞게 키워드를 조금 한 5번 정도 언급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언급하면은 SEO에서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번 정도 언급해 주는 게 좋고요. 그 외에는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들로 대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 다른 비슷한 단어도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단어들로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증권도 있고 뭐 해외 주식도 있고 주식 수수료도 있고 뭐 ETF도 있고 펀드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면은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SEO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0자에서 1000자 정도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읽기에도 편하고 구글이 읽기에도 좀 적합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구성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이미지 최적화를 해볼 겁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를 한번 클릭하면 이 편집하기 모양이 떠요. 편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대체 문자가 있고 캡션이 있습니다. 대체 문자에다가 이 이미지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환전이죠. 그러면 환전 설명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페이지 소스를 본 건데요. Alt라는 속성에 환전 설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포함이 됐다는 건 검색 엔진은 이미지를 정확히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환전 설명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됨으로써 검색 엔진에서는 이 이미지가 환전 설명을 하는 이미지구나 라는 판단을 해서 Alt 속성이 적혀져 있지 않은 다른 페이지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Alt 속성을 꼭 포함을 해주기로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미지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미지를 붙여주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조금 더 가산점을 줄 수가 있겠죠. SEO 요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데 워드프레스 블로그 포스팅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메타 태그 최적화를 한다. 메타 태그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간단하게 제목이랑 설명, 키워드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 나열 같은 거 하시면은 오히려 감점 요소를 받기 때문에 키워드가 포함된 자연스러운 문장을 형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컨텐츠 SEO인데요. 컨텐츠 SEO는 말 그대로 구글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방문자가 읽기 좋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놓은 걸 뜻한 거예요. 그래서 체류 시간도 길어진 좋은 글이고 500자에서 1000자 적절한 길이에 여러 가지 연관된 단어들이 포함된 그런 글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 최적화인데요. 이 이미지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미지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릭해서 Alt 속성을 정의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포스팅보다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위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다른 거 이것저것 너무 많은데 SEO는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SEO를 했을 뿐인데도 저거 한때 잘 운영을 했을 때 월 23,000명 정도의 방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방문자가 펌핑이 된 걸 보고 그냥 사실 관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50불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구글 애드센스 아니면 티스토리도 있죠. 구글 애드센스를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SEO 포스팅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순위에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방문자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화면 보면서 워드프레스 포스팅 SEO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EO 애널리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딥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EO 마케팅 닥터서였습니다.